안녕하십니까. 단순한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동원령을 선포하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대학생을 제외한 18살에서 27살까지의 남성 중에서 1년간 의무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30만 명이 징집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2일 소셜미디어에서 생사를 뜯기는 심정으로 가족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이 러시아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보면 동부 시베리아의 도시의 한 입영센터로 보이는 종합운동장 건물에서 동원 소집 대상 남성들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P통신은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는 울음이 터진 모습이었고 일부는 슬픔을 가리려 입을 가린 채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학생 신분이라는 드미트리는 현지 언론에 아침에만 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동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후 3시까지 여기 그러니까 입영센터로 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입영 장교가 나타나더니 당장 떠난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BBC 기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한 아기가 아빠 안녕 꼭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푸틴은 이렇게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동원령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또 제한하는 결과를 수반하죠. 이는 이런 동원령 자체가 국민들의 암묵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원된 이들에게서도 동원에 기꺼이 찬성하는 의지들이 있어야만 이 동원령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푸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었죠. 그럼에도 결국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은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결국 패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동원령은 우선 명분 싸움에서 확실하게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푸틴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전시 동원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푸틴의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푸틴의 명운을 건 이번 전시 동원령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번 동원령이 전투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우선 소련 붕괴 이후에 동원령 자체에 대한 준비를 전혀 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평시 병력 340만 명의 동원령 발령 시에 1, 2주 내에 500만 명을 동원할 체제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120만 명의 보급창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원된 예비군이 입대를 하게 되면 즉각 이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전투 요원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준비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러시아군은 전시 동원령에 대한 준비 자체를 전면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10만 명 수준에서 임시 편성 부대를 만들고 이들을 전장에 투입하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2009년부터는 징집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1년으로 줄였고 모병으로 100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모병 자체가 쉽지 않아서 러시아군은 그동안 사실상 상당히 차질도 빚었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러시아군 병력은 국내 방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파병 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징집병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모병 인력 중심으로 20-30만 명 정도만 해외 파병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20만 명을 지난 2월 14일 우크라이나 침공 때 투입을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추계에 따르면 사망 55,500여 명을 비롯해가지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10만 명 넘게 손상을 입었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은 사실상 와해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패퇴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병력이 20% 정도만 손상돼도 전투 능력이 바닥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러시아군 체제에서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전투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전투력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우 12개월 근무하고 전역한 이들에게서 전투력을 기대한다는 거, 이거 난망이죠. 그리고 이미 바닥이 난 러시아군의 장비와 물자가 제대로 보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전투 의지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퇴각한 러시아군들이 남긴 편지 등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푸틴 표현대로라면 전쟁도 아니고 특수 군사작전에 투입되어 전투를 하려는 사명감도 의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전시 동원령에 의한 예비군들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러시아군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신호이자 실패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이번 동원령은 그저 인해 전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죠. 또한 승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국민들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희생하더라도 국가를 위한 자부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러시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동원해가지고 선동을 합니다만 그동안 이웃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러시아 안방의 핵심 이슈를 차지하게 되면서 국민적 시선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푸틴 정권 자체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푸틴 정권은 시위에 참여하면 최대 15년형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만 이미 시위는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푸틴의 소위 특수군사작전을 옹호하던 국영 언론들에서마저도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내 분위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민주주의 쟁취 같은 개념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생존 차원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아무리 압박한다고 식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어차피 희생자가 나오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시위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한 시위자는 그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앞으로의 러시아의 반전시의 성격과 방향을 말해줍니다. 이런 국민적 반발을 푸틴이 과연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전역에 대한 주민투표 발표가 나온 이후에 튀르키예, 인도, 중국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던 일부 러시아 우방국들마저도 인내심을 잃고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에 이어서 연이은 패배로 전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 선포와 핵 위협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친러 성향의 우호국들까지도 태도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하던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던 인도도 더 이상 러시아 편들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푸틴 면전에서 전쟁을 그만두라라고 질책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디언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분명히 푸틴 대통령의 도박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개인적 차원으로 핵무기 사용을 직접 경고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8차 대러 제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푸틴 개인에게 이번 전쟁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날을 세우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고난 제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푸틴이 전 세계 빌런, 그러니까 악당으로 등극을 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푸틴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푸틴도 러시아도 해체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미국 시간입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폭발 효과는 크겠지만 군사적 이점은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의 핵무기 사용 운운은 푸틴의 절망감을 표시한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초집중적 감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푸틴의 핵무기 엄포는 단지 분위기 고조를 위한 발언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의 미사일 수행 능력을 봤을 때 핵미사일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발사될 것이라는 장담도 못하는 처지에 만약 발사 실패라도 한다면 러시아는 붕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한 핵 발사 명령이 내려져도 크렘린 지도부가 이를 따를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푸틴의 전시 동원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이트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